자,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그런 업무를 하는 장소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업무를 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중개사무소 이렇게 부르고, 자, 1번 내려가면 사무소에 설치하고 들어오죠. 자, 여러분 밖에서 중개사무소 많이 보셨죠? 보시면서 저런 중개사무소를 몇 개를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단원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편인데 1번에 1번 내려니까 사무소 및 분사무소라고 이제 출발을 하고, 동그라미 1번 조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공사는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밑줄 것이야 됩니다.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한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자, 한 개만 두어야 한다를 줄을 딱 껐잖아 지금, 그죠? 이거 위반하면 바로 밑에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이고 and, 그러니까 더하기 말이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첫째 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다시 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는데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하니까 한 군데 등록을 했다면 사무소는 한 개만 갖추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에다가, 그러니까 영업 받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상대적 취소에다가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한 개만 둬야 된다. 하나 등록하면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고, 또 특히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파트 분양하는 단지 앞에 가서 텐트나 임시시설물,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것을 소위 떴다방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떴다방.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조금 고상하게는 이동식 중개업자. 분양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발되면 영업이 취소될 수 있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입문 과정이니까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원리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런 걸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입문 과정이니까 한 번은 해보는 거예요. 사무소를 하나만 만들어라고 돼 있는데 사무소 2개, 3개 만들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보내겠다 이래 되잖아, 그죠?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사무소를 여러 개 만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개공사가 불편할까 봐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랬을 일은 없죠.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무소를 여러 개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거리라고 합시다. 뭐 분당쯤 된다고 할까요? 분당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뭐 5,000세대 단지, 이런 아파트 큰 단지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사무소를 하나 만들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었다. 그럼 이제 길목마다 사무소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주세요 그래요. 뭐 1억은 요새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10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어도 사무소를 한 군데만 갈까요? 여러 군데 갈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우리 아파트 10억에 팔아주세요 하면서 한 군데만 갈까요? 여러 군데 다 가볼까요? 다 가서 잘 팔아주세요 그렇게 의뢰를 하겠죠. 자기는 4군데를 다 다녔지만 이 4군데가 한 사람이 유지하는 사무소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여러 군데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장님은,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안 팔아주면 절대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여러 군데 다녔지만 그 사무소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면 10억에 못 팔고 9억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10억에 안 팔면 몰라도 팔려면 9억에라도 팔아야 돼. 저 사람 아니면 팔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가격을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동네 사무소 여러 개인데 사는 사람입니다. 10억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동네 아파트를 사야 될 사람이면 한 군데 간다, 여러 군데 다 가본다. 여러 군데 다 가서 10억에 사주세요 요구하겠죠, 그죠? 아무리 자기는 여러 군데를 다니지만 한 사람이 유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 사주면 못 사. 그러면 10억에 못 사고 11억에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조작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안 사면 관계없는데 살려면 얼마? 11억에 사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소를 여러 개 만들면 가격을 조작하고 혼란하게 하면서 가격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절대로 두 개를 못 만들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등록하면 반드시 한 개 사무소만 갖춰야 한다. 만약 위반하면 영업은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라는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한 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죠. 실제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여기가 아파트 길이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앞에 가보시면 100% 중개사무소 하나 있는 건 아시죠? 그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여기 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들어가고 나가는 길일 거죠. 건너편에도 거의 중개사무소 100% 있을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에 치킨집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치킨집이 이사를 가요. 그럼 이사를 가면 나중에 치킨집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개공사가 이 사무소를 인수를 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닥권리금 이런 말을 해요. 치킨집 할 사람이 치킨집이 들어오면 거기 뭐 기자재 이런 거 다 인수하잖아. 그죠? 그거는 그냥 권리금이고 나는 이제 치킨집을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를 차릴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 있는 치킨 기계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바닥 권리금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바닥 권리금 얼마 이런 말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치킨집이 이사 나간대.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딱 인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소를 2개 이상 갖추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사무소를 유지하는 사장님은 이 사무소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안 되겠지. 위반이 되니까. 누구를 등록시킨다? 여러분과 같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 사람들이 시험은 합격했지만 일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 일도 좀 배우고 싶어. 이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여기 있는 사장님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일을 좀 배우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잖아. 그죠? 그래서 당신은 일을 전혀 못해도 좋다. 자격증 들고 여기 와서 당신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일을 잘 못할 거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커피만 끓이면 돼. 그죠? 그리고 TV 나오는 거 보면서 RCN, OCN 보면서 계속 영화는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손님이 오면 누가 왔습니다만 잘 적어 놓으면 돼. 처음 일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하겠나. 그죠? 커피만 끓이고 TV 보다가 오는 손님 명단만 잘 적어 놔라고. 그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오는 사람 이름만 잘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에서 자격증을 땄지만 난 일은 잘 못해. 일도 좀 배워야 되겠고. 하는 일이라고는 커피나 끓이고, 그죠? 사람 명단 적는데 그것도 내가 못하겠나. 그죠? 그래서 열심히 알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팔아달라는 사람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와서 팔아달라고 했겠죠.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오고 했겠죠. 여기 있는 사장님이 퇴근을 딱 하면서 저녁에 딱 가면 오늘 낮에 우리 사무소에 왔던 손님이 여기도 팔아달라고 왔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사달라고 하고 왔네. 그러면 자기는 2군데나 다녔지만 이건 어차피 한 사람이 유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하면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2개 등록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사회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할 곳은 많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조건이 어떠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지금도 신문 광고에 경험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무소를 하나 유지하는 자가 요거 하나 더 유지하면 사무소 하나 더 유지하는데 한 달에 400~500만 원 좀 경비 더 들어가겠죠. 그죠? 더 들어가는데 수입은 1,000만 원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외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잖아. 그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수업을 여러분한테 듣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런 거 하면 뭔가 느낌이 좀 와야 돼.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느껴보라고 좀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에 딱 2개 딱 잡고 있으면 이 동네 아파트 다 내 거라니까요. 거래가 일어나는 게. 그러면 한 달에 경비 400~500만 원 더 추가될 수 있겠지. 월급하고 유지비하고 이런 게. 그죠? 수입은 1,000만 원 더 들어와요. 1,000만 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지금 이거는 위반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저기 중개사무소 있네. 여기도 하나 더 있으면 괜찮겠네. 이런 걸 자꾸 눈여겨보면서 다니시라고. 어차피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공부도 좀 더 재밌어지고 또 이 단원이 머리에 더 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느껴보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여기 있는 분이 한 6개월쯤 했어. 그러면 6개월쯤 커피나 끓이고 명단만 적다가 저녁에 사장님하고 의논하니까 이 사장님이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는 것도 보이겠죠. 한 6개월쯤 지나면 그죠. 야, 나는 뭐같이 주면서 사장님 가져가는 게 한 달에 대충 얼마 가져가네. 경비 빼고 얼마가 되네.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나가서 독립하겠어. 이런 기절에 딱 오겠죠. 대략 얼마? 한 6개월, 10개월, 1년쯤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차려서 나가는 분이 많아요. 독립에 나가서 대체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참고로. 이 정도로 유지하려면 상당한 베테랑은 돼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사장님 한 달에 수입 되는 거 얼마 보니까 나도 나가서 하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수업은 위반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일동록 일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세게 만들어 놨다는 걸 이해하시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라고. 나도 이렇게. 그죠? 굳이 한 개만 만들 필요도 없죠. 안쪽에 하나 더 만들어도 돼. 여기도 더 만들어도 돼. 그죠? 경비는 더 들어가겠죠. 수입은 더 배로 나온다고. 그 동네 아파트 다 내 거라니까요. 이건 뭐 수업을 너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약간 걱정되는데 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을 완전 왕초보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될 거,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만들어야 된다?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익히시라고 지금 이 정도로 세게 전달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그때 법인인 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줄 것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분사무소 밑에다가 지점 이래 적어놔셔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만든다 그랬죠? 반드시 한 개만 만들어라. 지금 세게 수업했어요. 반드시 한 개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때 분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분사무소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방금 적었죠. 뭐라고요? 지점을 둘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은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예외예요. 그리고 분사무소 지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뒤편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접근해도 되죠.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하남이 중개업이 잘 된대. 뭐 위례가 잘 된대. 위례가. 어쨌든 간에 나는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남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어디서 영업하고 있다고요?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은 어디가 잘 되고 있다고요? 위례가 잘 되고, 위례 하지 말고 하남 하자고. 하남이 잘 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강남에서 하남으로 이사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사무소를 이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하남시야 가깝기는 하지. 그죠? 만약에 전라남도 해남이 중개업이 잘 된대. 거기 막 대박이 터졌대, 지금. 그러면 강남에서 영업하는 자가 전라남도 해남으로 이전한다는 게 안 쉽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애들이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생활 근거가 다 있는데 하남 정도야 뭐 이전하면 또 가는 데 가겠지만 전라남도 해남까지 갔다가 또 해남이 안 되면 뭐 충청북도 옥천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법인을 유지하면 거기다가 뭐를 만들면 된다? 지점을 만들면 돼.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사무소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느낌이 좀 옵니까?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좀 이따 나와요, 뒤편에. 자, 이제 2번, 큰 2번 내려오면 이렇게 사무소를 한 개 만들었다면 동그라미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번호 하나 다세요.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1번 달고 또는 부동산 중개 앞에다가 2번 답니다. 2.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는 옆에다가 줄긋기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지금 읽었던 것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라 그랬죠. 만들었으면 1번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번호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게 문자의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번호를 1번, 2번 달아드렸는데 중개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간판을 반드시 달겠죠. 간판을 달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금 번호 달았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2번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돼. 이를 문자의 의무라 그래요. 아니 간판을 이래 다시오 이런 것도 규제를 왜 할까요? 이것도 입문과정이니까 설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는 1번 아니면 2번만 사용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막 이렇게 빠르게 지금 수업이 진행될 건데 그래도 입문과정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런 규제를 왜 하는가 하면 이런 규제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면 무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나 기획부동산 또는 개발부동산 하고 막 적어놓고 하니까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특히 우리 사회에는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개공사는 1번 아니면 2번만 써야 된다. 근데 이거 안 쓰면 위반이겠지. 그래서 문자 사용 위반하면 뭐라고? 1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딱 걸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럼 밖에 나가면 전부 간판에 문자는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를 문자의 의무다. 왜? 무자격자를 구분하려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배워야 될까?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를 줄을 거는데, 개공사 아닌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공사 아닌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자격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정이 달라지잖아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지만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밑에 내려오면 내가 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겠지. 이렇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위반을 하는 자가 두 종류잖아.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하면 사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거를 구분 안 하면 공부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가 맞다고 해놓고는 또 한 번은 1년에 1000이 맞다네. 이렇게 정신 못 차린다고. 누가 위반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고요? 무자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판의 규제 의무는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가면 유심히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료법이라는 게 있겠지. 의사들을 관리하는 의료법이 있겠죠. 여러분 가시면서 오늘부터 유심히 한번 봐봐요. 병원도 김갑동 이비인후과 간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또는 무슨 의원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또는 무슨 삼성병원 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다 다르잖아 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의료법이니까. 의료법에 따라 예를 들어서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것만 써야 되고 침상이라 그럽니다. 입원실이 몇 개 이상 되어야 병원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고 그게 나름대로 다 있다고 규정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한 의무는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것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이렇게 규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밖에 나가니까 병원 간판이 무슨 의원 되어 있는 거 봤나요? 또는 김갑동 이비인후과라고 이름 적어놓는 거 봤나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 못 넣어요. 그게 의료법에 그래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뭐 병원, 준병원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다 있다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죠? 중개사무소에도 무자격자를 구분하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공인중개사 개발사무소 이런 거 하면 걸리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문자를 요거 두 개만 쓰도록 돼 있잖아. 그죠? 그런 개념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수업을 하면 또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이야기지만 나중에 나는 그러면 간판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또 수업이 또 재밌잖아. 그죠? 지금 제가 어떤 조사 자료표에 보니까 사무소 명칭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중개사무소 명칭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중앙? 중앙? 아주 의외네.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중개사무소 간판들이 있겠죠? 한번 유심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통계에 보면 제일 많은 거 행운, 행복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대. 그죠? 그 다음 가끔 여러분 대박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본 적도 있죠. 그죠? 또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또 아파트 이름을 따가지고 더샵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 행운, 행복이 제일 많대요. 제가 다른 지역에 지금 수업을 가는데 그 학원 길을 건너는 건널목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앞에 중개사무소가 딱 있어요. 그 중개사무소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천사 공인중개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천사인가 아닌가 이래 보고 가요. 하여튼 그죠? 속으로 천사도 아니면서 간판은 천사 공인중개사 있는 사람. 그래서 간판은 그렇게 있으니까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나는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 간판을 뭘로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물어봅시다. 본인은 뭘로 하실래요? 생각 안 해봤지. 그러니까 지금 해보라고 당장.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간판을 단다. 뭐라고 하실 거냐고. 옆에 분 대답 준비하고 계시죠? 제 이름을 걸지 않을까? 이름을 걸 것 같아. 그래도 돼. 어차피 들어가야 될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간판을 다신다면 뭘로 하고 싶으세요? 행복. 그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 그랬잖아. 촌스럽게. 아이고 참. 행운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그게. 하여튼. 행운이 행복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하고 싶대. 좀 시골스럽지 않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리에 갔다. 구리 공인중개사 지명 따는 거 있죠. 구리 공인중개사. 하남에 가면 하남 공인중개사. 그거 제일 좀 시골스러워요. 여러분 어차피 간판이라는 것은 손님을 당기는 효과가 있죠. 광고 효과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간판을 뭘로 할까 하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여담이지만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이 그죠? 여학생이에요. 그 여사장님이죠. 간판을 뭐라고 더 적어놨는가 하면 여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요. 네, 그 사람도 되게 세다고 생각해요. 간판을 뭐라고 해놨다고요? 여왕 공인중개사. 그래서 간판하는 사람이 간판 달러 와가지고 자꾸 자기 쳐다보더래요. 여왕같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봤겠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은 영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니까 그런 이야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분이 하시는 곳은 이제 작은 지역에 이면도로, 앞에 큰 도로가 아니고 뒤편에 중간 쪽 빌에 이면도로 하는데 세게 걸어놨죠. 간판 이름을 여왕공인중개사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지나다니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간판이 여왕으로 돼 있으니까 여왕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온대. 그죠? 그러니까 그 간판이 손님을 당기는 효과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간판이 함부로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시골스러운 거 구리 공인중개사, 하남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은 제일 그 흡인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한다 지금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더샵 단지가 아주 전부 앞에 더샵, 새 더샵, 뉴 더샵 전부 이렇게 하는 거 다 시골스러운 겁니다. 그거. 더샵인데 똑같이 못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다 새 적어놓고 아니면 뉴 적어놓고 또 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 시골스럽게 영업하는 거예요. 속으로 영업 안 될 걸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간판이 어떻게든 고객을 당길 수 있도록 해봐야 돼. 근데 아까 한 번 대접하셨죠. 만약에 행운,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 이런 거 적어 놓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 이름 딱 적어 놓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김윤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 김윤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이름을 앞에 적어라 뒤에 적어라 이런 규정은 없잖아 지금. 그죠? 이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딱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죠?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떤 업종이 자기 이름을 간판으로 겁니까? 밖에 나가면 많이 만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간판 본 적 있나요? 김갑동 변호사 사무소 이런 거 본 적 있죠? 법무사 사무실도 거의 사람 이름 겁니다. 자기 이름. 그죠? 세무사 사무실 간판 지금부터 감시면서 유심히 봐요. 길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가 뭐 이인숙 세무사 사무소 자기 이름 건다니까 자기 이름. 그죠? 병원에도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딱 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전문인들이에요. 전문인들.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전문 자격자니까
뭐 천사 다니면서 천사 공인중개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김윤희 사무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는 왜 좀 해로운 짓을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 그죠? 전문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격자도 공인중개사 따는 것도 쉽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름 딱 걸어놓고 영업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 단원이 오면 그렇게 수험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밖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름으로 중개사 사무소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는데 거의 없어요. 그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름 거신 분 있어요. 가끔. 그럼, 반가워요. 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졸업생인가?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해볼까? 이런 생각 하면서 차가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 걸어놓고 하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것을 전문인으로 봐주는 현상이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잖아. 전부 다 보면. 그죠? 근데 오바해가지고 앞에다가 또 사진까지 걸어놓고 하시면 좀 무리예요. 사진까지. 사진 걸어놓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죠? 사진 걸어놓은 간판 보셨죠? 주로 어떤 거? 할매 꼬리곰탕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할매 추어탕 이런 거는 이제 전통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할머니 사진 많죠? 젊은 사람보다는 그죠? 이것도 광고 효과잖아요. 그죠? 이런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국인들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지만 어설프게 한국말 배운 사람이 그죠? 한국에 뚝 들어오니까 여기 할매 꼬리 곰탕 해놓고 여기 할매 얼굴이 딱 있으니까 이 할머니 꼬리 잡는 줄 알고 놀랬다는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사진 걸어놓고 하는 것도 광고의 일종이잖아. 우리가 전통 있는 음식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영업할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버해가지고 또 사진까지는 걸어놓지 말고 눈비 맞아가면서 있도록 해놓지 말고 이름은 딱 걸어놓고 영업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만 써야 된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 나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지? 아까와 같이 그 여왕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은 영업 잘 됩니다. 자기가 잘 되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간판 걸고 오신 분이 제 얼굴 계속 쳐다봅니다 이러더라고. 간판 걸은 사람 그런 생각 했겠죠. 여왕같이 생겼는가 이렇게 봤겠지 뭐. 그죠? 그래서 자기가 영업이 잘 되니까 그런 말도 자랑스럽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문자의 의무를 배우실 때는 그런 내용도 가지시는데, 자, 이제 시험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한가운데. 이번에는 개공사 아닌 자, 거기 줄을 꺼 놓으셔야 돼.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닌 되는데, 위반하면 얼마짜리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강조했죠. 문자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한 번은 위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것이었잖아. 그죠? 이거는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지금은 개공사 아닌 자 줄 것이었죠.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사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만 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의식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공부하면 한 번은 100만 원이라 그랬고 한 번은 1년에 1,000이 다 맞다네. 맞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위반하냐를 의식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을 주의합니다. 자, 쭉 내려가면 큰 3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라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원래도 출제되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됐는데 표시광고라는 4글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자, 지금 제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표시광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표시광고 의무가 이제 이번 사실은 여러분은 내년 33회인데 원래 32회 때 이게 도입되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래서 원래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됐는데 표시광고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아파트 앞에 게시판이라든지 전봇대에 가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올수리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올수리 되어 있고 방 거실 몇 개 있고 뭐 금액은 얼마니까 옵션 뭐 있고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혹시 이런 거 지금도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가끔은 있죠. 많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전봇대라든지 게시판에 올수리 되어 있음, 거실 방 2개 있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것들이 광고가 있을 건데 지금 여러분 이런 광고를 딱 보면 이 건물 주인이 광고할 건가요? 아닐까요? 이런 게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여기 연락처만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이 사람이 무자격업자인지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집주인이 직접 광고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수도 많았겠죠. 그죠? 이거를 규제하려고 표시 광고를 하려면 의무가 도입되는 거예요. 무슨 의무?
반드시 개공사라는 표시를 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를 적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 걸리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더 재밌는 건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거는 개공사인 것처럼 한 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뭘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가니까 이것도 과정을 잘 의미를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광고할 때 뭐를 적어야 될까요? 자, 밑에 제일 밑에 박스 기억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명칭에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등록번호 동그라미 제일 밑에 니은 개공사의 성명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죠? 5개.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니까 뭐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끊어지면 이건 시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딱 빼내고 다른 거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뭐를 체크해주고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이래 묻는다는 뜻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해드렸으니까 대답해봐요. 첫째 뭐 사무소 명칭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공인중개사 사무소 반드시 적어야 돼. 두 번째 연락처. 예를 들어서 사무실 전화번호. 여러분 연락처 안 적는 사람 있다 없다? 100%안 적는 사람 없겠죠. 이거 광고 왜 합니까? 우리 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전화번호 100% 적습니다. 소재지 강남 역삼동에 있고 예를 들어서 유권 해석에는 역삼동 55번지까지는 안 적어도 돼. 그냥 강남 역삼동에 소재하고 대표자 누구 김갑동 적어놓고 영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 서울에서 등록받았으니까 뭐 74-1234라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영업을 해야 돼. 이거 5가지를 표시 광고해야 될 의무라고요. 5가지가 돌았으니까 특히 마지막에 있는 거기 등록번호 별표 찍어 놓으셔야 돼요. 마지막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등록번호도 반드시 적어 놓고 영업합니다. 자, 지금 5가지 동그라미는 해드렸지만 그거 막 암기하는 겁니까? 상식이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의뢰가 받아서 광고를 하려면 뭐 적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소 명칭 적는다 안 적는다? 적지 마라 그래도 적을걸요. 이따만하게 적어 놓을걸요. 우리 사무소 명칭. 사무실 전화번호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이따만에 적을걸요. 이걸 적어야지 손님을 받을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소재지 강남 역삼동에 있는 이걸 보는 이유는 무자격자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대표자 이름 적어야 된다 안 적어야 된다? 당연히 개공사 김갑동 적어놓고 영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받았다라는 번호도 적어놓고 하셔야 돼. 서울 74-1234. 아까 등록할 때 등록번호가 나오니까. 그죠? 이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무자격자를 구분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밖에는 이제 함부로 이런 거 광고를 잘 안 한다고. 정상적인 경우사는 광고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무자격자가 광고하다가 걸리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여기 전화번호 적어 놓겠죠. 그러면 관청에서 나와서 저 광고는 좀 이상하다. 무자격자일 것 같다.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손님인 척 전화하겠죠. 올수리 되어 있는데 뭐 집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가격은 좀 깎아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여기서 광고한 사람이 손님인 줄 알고 뭐 가격은 좀 깎아주기는 어렵고 일단 한번 나와보세요 하면 그 사람이 무자격자라면 그 자리에서 적발되는 거예요. 적발되면 얼마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적발하기도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광고 의무가 도입됨으로써 밖에 부당 광고가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제는 등록 안 하고 영업하는 자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함부로 영업하는 게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보시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 지금도 가끔은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가끔 듣죠. 밖에. 그죠?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라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다가 오른쪽 올라가 봐요. 교재 39페이지 제일 상단 그런 것들을 기재한 아니다. 38페이지 다시 왼쪽 밑에 내려와서 거기 박스에 100만 원 과태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찾았나요? 그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그거 줄 것이야 돼요. 원래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다.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OX. 다시. 잘 들어봐요.
표시 광고의 의무가 도입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이래 나왔다니까요. OX. X잖아. 지금 중개보조원 사항 기재하지 말라고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지금 그지? 원래 그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6번 문제인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앞으로 중개보조원은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또 여러분은 그냥 예사로 보시지만 이 중개업계를 들썩거렸습니다. 그 입 줄 끊는 법조문 때문에. 그러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광고할 수 없다. 이 말은 중개보조원은 광고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업도 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들썩거렸는가 하면 제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지 인간성 더러운 사람이 아니죠. 중개보조원도 영업 잘하고 고객 관리 잘하고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단지 중개보조원은 뭐가 없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지. 그죠?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 아니잖아요. 영업도 잘해요. 인물도 좋아요. 또 고객 관리도 잘해요. 그럼 이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건축업자라고 쳐봐요. 그럼 어떤 대학교 앞에 건대 앞에 원룸을 하나 지었어. 건축업자니까. 그럼 제가 친구니까 중개보조원이 친구 보고 야 네가 전적으로 광고해서 방 새도 놔주고 또 손님이 좋으면 원룸도 하나 통으로 좀 팔아줘. 이렇게 의뢰할 수 있겠죠. 내 친구니까. 그러면 옛날에 제가 중개보조원이면 어떻게 했죠? 광고했겠죠. 뭐 올수리 되어 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광고해서 연락 오면 거래를 했겠지. 근데 지금은 중개보조원은 뭐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보고 영업을 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계가 어떻게 됐다? 덜썩거렸다고. 지금 밖에 있는 중개보조원이 좋아할 일이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 중개보조원이 굳이 영업을 하려면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중개보조원은 명시할 수 없지만 중개사무소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무소 이름을 적어놓고 하면 된다고. 광고하면 된다고. 영업은 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중개보조원이 내가 사무소에 종일 붙어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나가고 없을 때 만약에 그 뭐 원룸 계약자가 와서 사무실에서 계약하고 나한테 이야기 안 하면 내 물건이 뺏기는 개념이잖아 이게. 그죠?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딱 들으시면 듣는 순간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고 영업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밖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격증 없어도 일 잘한다. 맞아. 일도 잘하고 또 열심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지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꼭 자격증 따요. 어차피 지금 공부하러 자격증 따러 오신 거 기왕이면 꼭 합격하시라고. 나중에 중개업을 하기나 안 하기나 어쨌든 간에. 그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법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이 도입되면서 중개업계가 들썩거렸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왜 들썩거려야 되는지. 그러면 중개보조원들은 내보고 영업하지 말란 말이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니까. 근데 할 수는 있다니까요. 중개사무소 이름으로 넣으면 되잖아. 지금 광고를 내면 되잖아.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지. 내 물건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사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자격증 따고 영업해야 됩니다. 더러워서라도 따야 된다. 이건 느낌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원래 꼭 합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올라갑니다. 이제 오른쪽에 큰 2번. 원래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 인터넷에 동그라미 하나 해 놓으시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개공사에 관한 사항 외에 거기 중개사무소 종류별로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도 명시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역시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랬잖아요. 광고를 할 때 이 5가지를 기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가볍게 설명했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광고를 한다면 이렇게 광고할 때 인터넷으로 광고를 한다면 추가로 소재지, 면적, 소지면, 지번, 면적도 기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죠? 부당한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인터넷이라는 게 네이버에 뭐 직방, 한방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 광고를 할 때 실제 물건이 없는 걸 광고해요. 왜 물건이 없는 걸 광고할까요?
원래 그렇잖아요. 좋고 괜찮은 물건은 빨리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경우사 나한테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손님을 당기려고 괜찮은 물건이 싸게 나와 있어. 이렇게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전화가 쫙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기 없는 물건에 대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1시간 전에 팔렸거든요. 그죠? 근데 비슷한 거 이거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광고해야 돼. 물건에 대한 뭐 종류별로 소재지 딱 적어야 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면적은 33평 가격은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돼. 느낌 왔습니까?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기업 물건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에다가 거래 형태도 적어야 돼. 형태는 매매냐 임대냐 전세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건축물이면 A 청수 적어야 돼. 13층에 있는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청수. B 건축법인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도 적어야 돼. 그럼 이런 날까지 적으려면 가짜 물건을 적을 수는 없다고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C 해당 건물의 방향, 아파트는 동향이다. 방의 개수는 3개다. 욕실의 개수 2개. 입주 가능한 날짜 언제. 주차 대수와 관리비는 얼마쯤 나온다까지도 적어야 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으려면 없는 물건, 가짜 물건을 적기는 불편하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부당하게 가짜 광고 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기재해야 한다. 이게 도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때 광고할 때 약간 과장 광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시험 칠 때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시험 치고 나면 해야 한다. 그죠? 위반하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 그죠? 과장 광고 하다가 적발되면 개공사는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100만 원 과태료 내더라도 손님 하나 잡아버리면 1000만 원 수입 생겨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명석이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위반해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 중개업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제재가 좀 세야 돼. 그래야지 부당 광고를 함부로 못 올리는데 막 걸리면 100만 원 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님 하나만 붙들면 남는 게 얼만데. 그죠? 이게 약하다고.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참 법이라는 게 여러분 아직까지 그까지 평가할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이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별로 효과가 별로. 나중에 저 뒤편에 가면요.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이 어떤 건가 하면 등록 안 하고 한 영업하는 자, 그 무허가업자잖아요.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자도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데 포상금이 50만 원이에요. 그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 심성에 50만 원 받으려고 누구를 고발하기가 안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 법으로만 돼 있지만 효과가 잘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우리가 효과 있으려면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막 법을 딱 만들면 무등록업자 박멸돼 버릴걸요. 중개업하는 것보다 고발하러 다니는 게 훨씬 낫잖아. 5천만 원이면. 그지? 그 법을 그래 못 만든다고. 무슨 놈의 법을 누구를 고발하도록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그게 포상금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니까 이 법을 만들었지만 별로 뭐 고발 들어온 자가 별로 없어.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 이제 내년에 법을 만드는데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시행 예고가 딱 뜨면 궁금하거든. 얼마로 만들까? 5천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500만 원 할까? 했는데 법이 만들어지기를 얼마로 만들어지더라? 50만 원으로 만들어지더라고. 별로 효과가 없어. 그리고 포상금 제도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원래도 시험에 나왔지만 무등록업자나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데 금액도 50만 원이 무한대다가 그냥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 이렇게 고발만 하면 포상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고발만 한다고 포상해 줄 수 없죠. 죄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무등록업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무등록이라는 증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몰라요. 가깝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옆에 경쟁사무소에서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이 저 사람 무등록자다 이런 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빌려 사는 사람이다 이거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직원이거나 바로 옆에 경쟁사무소거나. 그죠?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누가 했는지 알게 된다니까. 돈도 50만 원밖에 안 된다다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더더욱이 고발하기가 쉽다 어렵다. 더더욱이 어렵지. 그 법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을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발을 그러면 직접 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중개협회로 연락을 하면
협회가 그걸 모아놓고 무등록업자나 빌려 사는 자로 고발하도록 해주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안 드러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럼 100% 시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보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재밌게 좀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딱 보는 순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위반하는 게 나아. 그죠? 100만 원 내면 되잖아. 그 대신에 손님 하나 붙들면 100만 이상 효과인데. 아, 이거 내 수업을 너무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걱정됩니다. 성인들이니까 이제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래 광고하면 이건 사정 달라져요. 어떻게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표시 광고를 왜 법을 만들었다 하는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엔 내려가면 39페이지 4번 별표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제목에 동그라미 하시고, 좀 전에 여러분 동그라미 아까 했잖아요. 4글자. 표시 광고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그게 표시 광고 의무면 지금은 동그라미를 뭐를 했죠? 부당한 표시 광고. 글자가 3개 더 붙었어요. 그리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목합니다. 정상적인 물건을 광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때 인터넷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들으셨죠? 그럼 이거는 이제 광고에 관련된 문제면 지금 동그라미 한 부당한 표시는 없는 물건이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예요. 이건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그죠? 자, 4번의 첫째 줄. 1.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위반하면 얼마짜리로 갑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시 광고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가면 안 된다고. 부당한 표시가 들어오면 돈이 얼마로 올라간다? 500만 원 과태료로 껑충 뛰는 거예요. 어떤 게 부당한 표시입니까? 기업.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를 떡 올려놓습니다. 왜 올린다 그랬죠? 고객을 유인하려고. 그죠? 니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인데 건매물 12억에 나와 있음. 이렇게 탁 올립니다. 이 광고. 그러면 손님들이 쫙 딸려 들어옵니다. 대충 느낌 오죠?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좀 전에 팔렸는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를 한다니까요. 실제 가격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것. 디귿.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이죠. 자, A.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하거나 B.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광고해 놓거나 C.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과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 지하철하고 30분쯤 되는데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탁 올린다고요. 생활 여건 등을 뭐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 대충 왜 그런지 느낌은 오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라요. 이 부당한 표시라는 세 글자가 딱 들어가면 제재가 뭘로 올라간다? 500만 원 과태료. 이걸 찾으셔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암기법 해가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전달할 거예요. 표시 광고 진하게 전달했습니다. 넘어가면 40페이지 인터넷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모니터링이라는 줄 떡 까는 거 줄 꺼놓으시고 모니터링이 이거겠죠? 지금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할 때는 거짓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직방, 한방, 네이버에 광고가 올라와 있어.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아, 이거 가짜 광고일 것 같다. 아닐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도입된다? 국토장관은 이 자료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자료를 관리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전부 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위반시 찾았나요? 2번의 넷째 줄 위반시 국토장관이 500만 원 과태료 매깁니다. 밑에 3번 그때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도 위반시 줄 꺼놓고 국토장관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매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를 배우시면 됩니까? 아,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근데 모니터링 하는 것을 위반하면 전부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 뜻이에요. 뭐 자료를 제출해 보시오 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 내거나 허위로 갖다 내면 500만 원 과태료다. 그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누가 매긴다고요? 국토장관이 매긴다. 지금 그거 줄 것인 거예요. 지금 한 번 듣고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을 이렇게 하면 들어 놓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6번 개시 의무가 들어옵니다. 또 재밌는 단원이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10분 쉬었다가 개시 의무 정리합시다.